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야간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은요, 9시 한 반 정도가 됐는데,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늦은 밤이지만 여러분 카메라를 켰습니다. 밤이라서 지금 혀도 꼬이고 조금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마주했으니까 여러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건축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조합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건축이 되어서 사용 승인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아파트를 파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일 경우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에 따른 최대 80%까지 해주는 그 율을 적용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그 종전부동산 상태에서 이제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을 하고 최대 뭐 이제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표 2에 따른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이제 그걸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처분청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문제는 청산금을 납부했던 이 부분입니다. 청산금을 납부했던 부분을 별도로 발라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도차익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전부동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따로 발라내야 되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그 양도 차익을 따로 발라내야 되는데 이 각각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제 적용에 대한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제 제가 오늘 밤이고 내일 아침 새벽 이제 나갈 내용인데요. 정리한 내용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축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가 제목입니다. 올해입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최종 나온 사안입니다. 이제 2026년 1월 8일 날, 자, 여러분 사건 번호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사안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원고는 이제 오래전 한 20년 이전이죠. 2005년 4월에 이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존 주택을 취득을 해서요. 2005년 4월 25일 잔금 치르고 나서 25일부터 2010년까지 이제 2010년 12월 말까지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요. 취득하고 나서 이듬해 2006년 12월 22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고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건축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졌다 그래도 그리고 나서 한참 후인 2011년 7월경부터 14년 1월경 사이에 철거가 되고 이주를 해야 되고 철거가 나고 신축 공사가 진행돼서 이 아파트가 14년 1월 24일 날 사용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 와중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액이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적게 산정이 됐나 보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분양을 희망하는 그 가액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아파트의 권리가액이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약 3억 원 가까이 2억 8,4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청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이분이 사용승이 떨어졌고 나서 본인이 들어가서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고 그리고 나서 2020년 3월 달에 무려 23억 원의 이 아파트를 양도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 취득가액은 본인이 2005년에 취득했던 그 가액이랑 청산금 부담 이제 납부분까지 합쳐가지고 6억이 안 되는 게 이제 실질 취득가액으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5억 9,7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하고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이잖아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을 해서요. 양도소득세 4,400만 원 정도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가요.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건물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2년 거주를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청산금 납부분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분이 신축 건물에서 2년을 거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장특공제 본문표 1에 따른 26%를 적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 5,6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경정고지한 건입니다. 여러분, 사건 정리되셨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가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좀 보시면은,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소득세법 95조 2항에서는요,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소득세법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우리 일반적으로 표 1에 따른 공제 최대 30%까지 해주는 그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장특공제를 적용하지만, 단서에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표 2에 따른 최대 80%까지 해주는 장특공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유기간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 3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리고 그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만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장특공제 최대 표 2에 따른 80%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2018년 우리 이분이 2020년 3월에 이제 요 주택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 사안에 적용돼야 될 요 법률 이전에 2018년 10월 23일 날 대통령령 제292425호로 개정되기 전에 그 소득세법에서는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최대 80%까지 공제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칙으로 자 이제 그 단서 조항이 나오는데요.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 거주 요건이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자 보시면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 규정에 의해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칙 제1조 단서 제3조에서요. 이 개정 규정은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그 요건은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2020년 아까 3월에 팔았잖아요. 매도했기 때문에 요 바뀐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거주 요건 2년 추가를 더 넣은 요 요건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 제2항에서가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종전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하고,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가요. 2호는 이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우리가 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보유기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그때 그 보유기간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기간을 이제 감옥으로, 그리고 기존 건물 종전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이제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그 보유기간은요, 기존 건물 종전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해가지고 남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그리고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위해서 역시 보유기간도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제 소득세법이라든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냐면은, 재건축 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 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요,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에서의 그 거주기간과 신축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살펴야 된다.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당해 사례인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 2년 이상이 있어야만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표 2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판례 이제 판결 내용에서도 여러분 살펴보셨잖아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제 양도 차익 부분과 그렇죠. 그리고 청산금 이 사례처럼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그 장특 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까지 적용을 하는 장특 공제를 적용을 하기 위해 그 거주기간 2년은 종전 부동산에서의 거주기간 요건하고 이제 신축주택에서의 그 거주기간 요건을 합쳐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은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이 있어야 장특공제 표 2에 따른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 만약 당의 사례처럼 신축주택에서 그렇죠.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신축주택에서 거주기간 2년을 충족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표 1에 따른 최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1년마다 2%씩 해주는 최대 30%까지 하는 장특공제 30%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본 사안의 논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안을 좀 한번 꼭 짚고 싶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최근에는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거주, 이제 주거와 관련된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다 보니까 항상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고, 정치권에서든가 우리 세무를 하는 우리 세금을 이제 담당하는 우리 세무사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화가 굉장히 높은 사안인데, 이 사안과 관련돼서 과연 청산금을 납부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서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서 그때의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표 2에 따른 그 적용 요건은 신축주택에서의 거주 요건 2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희경 세무사였습니다.